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즈가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장문의 분석 기사를 냈는데, 이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처음 등장하고 유난히 극우 일베 세력과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이 드라마에 혹평과 악플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극우 일베들은 평소에 뉴욕타임즈가 좌파 언론이라고 언급하지도 않다가 오징어 게임 흥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란 제목에 신이 나서 일베들은 댓글로 악플을, 언론들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우리나라는 기레기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화 드라마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쓴 평론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편취해서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연예부 기레기들은 어떤 드라마 영화가 나오면 그 드라마 영화 관계자가 준 자료를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모든 기사들이 복사해서 붙여넣듯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 시즌2 출시 전에 내란수계의 내란 사태가 터졌고, 황동혁 감독은 평소대로 소신 발언으로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지극히 맞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바른 말을 하면 그동안 극우 정권들에 의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박찬욱, 봉준호, 연상호, 황동혁 등 한류를 일으킨 모든 감독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결국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오자마자 극우 일베들은 평점 테러와 여기저기 악플을 달고 다녔고, 극우 일베 기리기가 포진한 한국 매체들은 이 극우 일베들이 낮춰놓은 평점과 악플 그리고 외신의 혹평을 인용해 혹평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 황동혁 감독이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선 50% 먹고 들어간다는데 우리나라 매체가 외신들보다 더 혹평을 쏟아냈다고 서운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황동혁 감독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레기들은 기자가 없고 대부분 극우 일베 성향으로 치우쳐 있어서 황동혁 감독이 똥개가 아니라 그 기레기들이 똥개처럼 기자가 아닌 남이 버린 혹평과 악플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이번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혹평을 냈던 뉴욕타임즈가 오징어 게임 시즌2 흥행에 백기를 들며 항복 선언문처럼 장문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뉴욕타임즈의 혹평 기사를 엄청나게 인용했던 기레기들이 이 뉴욕타임즈의 호평 기사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적인 하이 컨셉트 전제를 쉽게 가져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운한 참가자들이 가학적으로 어린이를 주제로 한 배틀로얄에서 죽을 때까지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즌2에서는 그것을 복제했습니다. 결국 2021년에 넷플릭스에 처음 등장했을 때 별 호평을 받지 못한 이슈의 첫 번째 시즌은 후기 자본주의의 교묘한 우화로 받아들여졌고, 전 세계적으로 3억 3천만 명의 시청자를 모았으며 스트리밍 서비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타이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다음날에 초연된 이슈의 두 번째 시즌은 현재의 정치적 순간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흥미로운 줄거리 요소를 소개합니다. 새 시즌에 대한 비평가들의 평가는 엇갈렸지만 오징어 게임의 새 작품은 2022년 한국의 강경보수 대통령인 윤씨의 당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국내 두 번째 승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련의 우경화로 이어진 사회적 역학에 대한 지금까지의 최고의 대중문화적 고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즌이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불가능한 선택으로 강요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시즌은 극단주의의 대가에 대한 것입니다. 승자가 모두를 차지하는 정치적 전투에서 서로를 상대로 겨루려는 추진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파괴와 절망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참가자들은 우위를 점하는 더 편리한 방법은 반대를 설득하는 것보다 제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집단이 완전히 종족주의로 전락하면서 무기를 들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쇼의 두 번째 시즌이 궁극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부족주의는 스스로를 삼키는 대화제입니다. 이슈의 제작자인 황동혁은 윤씨가 한국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에 두 번째 시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정치적 분열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미국 대선 며칠 전에 열린 로스앤젤레스 패널에서 그는 이슈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다양한 선택이 어떻게 우리 사이의 갈등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이러한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권위주의적 독재자들로 점철된 격동의 역사를 가진 젊은 공화국인 한국에서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윤 씨는 최근 12월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고, 그 후 한국 국민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압력으로 탄핵되었습니다. 그들의 깊은 시위 영상은 전 세계에 퍼졌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한 것과 비슷한 대규모 시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시즌2 피날레에서 저는 인간 정신에 대한 희망의 등대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참가 중지 그룹 중 한 멤버가 참가자들 사이에서 충분한 동맹을 모아 무장한 핑크색 정장을 입은 경비원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고, 통제실을 습격하고 게임을 차지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자원봉사자 중 일부는 모든 참가자, 심지어 상대팀의 멤버를 해방하는 더 큰 임무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종족주의가 무너져야 모든 플레이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여전히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두 번째 시즌을 보고 나면 마치 안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작가는 이것을 코미디로 만들었습니다. 원을 그리며 돌아다니는 동료를 아는 사람 있나요? 꽤 귀엽죠? 첫 번째 시즌은 하드커버이고, 두 번째 시즌에는 다양한 허점이 있는 드랙 장면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첫 시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악플을 다는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악플로 이 드라마를 깎아보려 해도 대만은 K드라마 노예가 된 지 이미 20년이 넘었습니다. 대만 드라마 어떤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 발뒤꿈치를 따라갔나요? 이젠 할리우드도 K드라마에 덤비지 못합니다. 너무 좋고 굉장한 캐스트, 대부분의 현실에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는 말하지 말자. 저는 10점 만점에 9점이에요. 매력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시즌3를 주세요. 나쁘지는 않지만 시즌1만큼 강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억지로 미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 시즌 아파트가 필요해. 지금 1화를 봤어요. 다가올 에피소드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만들어줬어요.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라요. 4화에서는 가면을 쓴 사람들의 감정을 파헤치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와, 정말 재밌었어요.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어요. 환상적인 시청이었어요. 시즌3가 너무 기대돼요.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은 항상 더 많은 비판을 받기 때문에 실제보다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을 좋아했고, 이번 시즌의 캐릭터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이 첫 번째 시즌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즌2를 보기 시작한 순간 빠져들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짜증이 났고, 시즌3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방금 시즌2를 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헛소리를 많이 해. 이번 시즌은 정말 좋다. 재밌긴 했는데 마지막 회는 다음 시즌 뮤직비디오 예고편 같은 느낌이에요. 시즌2는 짧고 미완성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강렬했어요. 저는 첫 두 에피소드를 정말 즐겼습니다. 세계관 구축이 굉장했어요. 러시안 룰렛 장면은 가장 좋은 장면이에요. 채용 담당자는 정말 흥미로운 캐릭터였고, 그 남자 연기는 대단했어요. 그 남자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이번 시즌을 10점 만점에 10점으로 평가했고, 시즌1보다 더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클리프행어가 심했고 시리즈를 만족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믿지 못해요. 하지만 꼭 봐야겠어요. 저는 이번 시즌이 첫 번째 시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첫 번째 시즌이 이루고자 했던 것에 더 가깝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치는 매우 낮았습니다. 기대치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꽤 괜찮은 시즌이었습니다. 매우 보기 편한 시즌이었습니다. 시즌2는 이미 역대 비영어 TV 프로그램 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대만도 초반 악플이 많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바뀌면서 지금은 극찬의 댓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관람평보단 여러 집단적인 평가에 따라서 한 작품의 평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듯 보입니다. 무슨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견이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이런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한 지 오래고 이번에 내란수계 또한 독재를 꿈꾸며 모든 국민이 자신의 망상을 진리로 믿게 만들고 싶은 멍청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체포 시도가 없어서 화가 나지만 오늘 내일 체포가 마무리되어서 국민들의 우라를 좀 풀어주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국민이 승리합니다. 어제 집회 숫자를 보니 민주진영과 반란진영의 차이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 그 격차는 커질 것입니다. 모두들 힘내서 끝까지 싸워 저 내란 수계를 끌어냅시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